특별 채용의 경우에도 네. 경쟁 시험으로 의한 공개 전형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공무원법 28조 1항에 그 원칙이 선언돼 있고요. 네. 교육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제 교육공무원법 12조에 의해서 특별 전형이 이루어지는데 교육공무원법 12조의 특별 전형에 대한 이제 대통령령인 임용령에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 시험으로 의한 공개 전형이 원칙으로 선언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희연 교육감도 다투지 않고 있고 다만 이 절차에 따라서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절차 위반이나 아니면 부당하게 조희연 교육감이 개입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지금 이제 그 감사원 쪽 입장인 것이고요. 네. 조희연 교육감은 여기와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켜서 내가 절차상 문제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조희연 교육감 쪽 입장인 셈이죠.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그럼 부당하게 어떻게 개입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규정대로 해서 공개 채용을 하니까 공개 경쟁을 해서 공정하게 점수로 뽑아야 되는 것인데 네. 조희연 교육감이 처음부터 누구를 채용할지를 미리 결정을 하고 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을 인사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은 적법한 절차였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직권 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등을 받고 있는데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그리고 비서실장을 시켜서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했다. 이런 등등의 혐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 좀 여쭤볼까 합니다. 앞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공직선거법 위반 또 명예훼손 혐의 등등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당연 퇴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5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런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인데 혹시 이것과 수사가 또 관련이 있습니까? 결국 지금 그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정치적인 감사였고 정치적인 수사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토라인에 설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토라인에 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무혐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법적으로 갔을 때는 본인에게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론전에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번에 그 특별 채용하는데 17명이 응시를 했고 그중에서 5명이 이번에 그 특별히 그 채용이 됐지 않습니까? 결국 그 특별 채용된 사람의 이 그 교원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어떤 그 절차와 자격을 갖췄느냐 그 부분에 대한 수사인 것이지 지금 그 이 5명이 기존의 어떤 그 공선법 위반이라든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것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지금 조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교육감 선거법 위반이나 해서 자격이 박탈됐음에도 불구하고 화합 차원에서 본인이 적법 절차를 거쳐서 이분들을 특별 채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감사원의 수사와 또 지금 그에 따르는 그 조사를 내용을 보면은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볼 수 없다. 특별히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국가공무원법 44조에 보면은 국가공무원 시험에 누구든지 부정을 개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고 이것을 그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금액의 그 벌금형에 처하도록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정상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그 중등 그 인사를 담당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하면은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보내니까 그거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그 어떤 그 결제 라인에 있던 사람들을 배제하고 정교조 출신으로서 본인의 어떤 비서실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심사위원회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그 심사위원들에게 이 5명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걸 귀뜸했다라는 그런 지금 혐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절차가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했는지 여부 나아가서 말씀드렸듯이 이 도장이 다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 결제 라인에 있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미리 사람들을 내정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한 12명은 들러리를 세운 다음에 본인의 선거와 관련돼서 어떤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을 이번 그 특별 채용을 통해서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 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혐의인 것이지
기존에 당선된 어떻게 보면 임명이 되신 분들의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과는 이 사건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떠한 법적인 쟁점을 다투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희연 교육감을 소환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공수처의 1호 사건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출범하고 난 뒤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맡은 사건인데 그런 만큼 조희연 교육감뿐만이 아니라 공수처 또한 이번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좀 명운이 달려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의 선을 좀 짚어드리자면 특히 공수처와 관련해서요. 사실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공무원이죠.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만 그 기소 대상은 판사, 검사, 그리고 고위경찰직입니다. 즉 자신들이 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사실은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검찰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것을 굳이 1호 사건으로 선택한 이유, 그것도 지금 석 달째 수사를 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또한 소환 대상이 친정권 인사인데 이거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사실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보면 개혁이란 명분으로 공수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호 사건은 정말 만든 취지가 이른바 검찰과 법 판사들의 어떤 부정 비리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겠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조희연 교육감을 1호 사건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저 또한 이 자리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를 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자체가 판검사와 같은 고위공직자가 아닌 이 교육감이란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고 그렇게 된 문제가 뭐냐면은 판검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지금 관련되는 공수처에 보면은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는 있지만 기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수사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사건을 왜 공수처에서 했는지에 대한 법조인들이 많은 질타가 있었죠. 결국 지금 3개월 동안 수사를 해서 만약에 기소 의견이건 불기소 의견이건 해서 검찰로 넘긴다 하더라도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그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결국은 우리는 우리대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검사든 아니면 공수처건 분쟁 해결 기관인데 분쟁을 해결하기를커녕 서로 기관 간의 어떤 으르렁거리는 다툼으로 분쟁이 오히려 확대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1호, 2호 사건으로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수사했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검찰이 최대한 그와 같은 공수처의 어떤 수사 결과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검찰은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수사에서 우리한테 넘겨달라.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수사에 대해서 어떤 보완 요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은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그럼 3개월 동안 뭐하고 그냥 미적거리다가 이 실질적으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사는 수사대로 하지만 검찰과 이 공수처가 서로 막후에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도 빨리 고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 결과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한다라고 하는 기관 간이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김 변호사님께는 두 가지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수처 1호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의견도 그렇고요. 또한 이번 이런 사건은 특별 채용이라는 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다기보다는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또한 논의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두 가지 사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공수처 1호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번호 부여되는 문제는요. 이제 지금 최근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서도 그게 이제 주요 쟁점인데 이게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전 사망이 입력하는 순서대로 번호가 부여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첫 사건을 입력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어떤 사건을 먼저 입력한지의 선택 같은 건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여기에 일호 사건 자체만 너무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재 지금 공수처가 처리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수사해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총합적으로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사건 하나에 너무 의미부여를 하면 공수처가 결국은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좀 지켜봐 주는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째는.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지금 이 사건에서 해야 될 거는 법대로 수사하는 겁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하신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네. 물론 이제 해직 교사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 해직 교사들이 그러니까 해직되는 과정이나 아니면은 그런 참작한 사유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정치권에서 고려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공수처에서 고려할 문제는 아니죠. 공수처는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네. 법대로 제대로 수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는 게 맞고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무혐의 결론을 내는 게 맞죠. 이것이 어떤 정치권의 화두를 던져서 이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공수처가 그런 걸 고려하면 안 됩니다. 법대로 하는 게 맞고요. 나아가서 지금 이제 검찰하고의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검찰과 별개 기관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만든 중요한 이유는 둘 사이에 기본적인 일정한 견제 관계 구도를 형성해 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느 한쪽이 전행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단 말입니다. 공수처가 만약에 조희연 교육감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면 그거는 검찰이 걸러줘야 된다. 그걸 위해서 사실은 나눠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공수처가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 검찰이 철저하게 검증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검찰이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재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돌려보내거나 재수사 명령을 내리는 그런 식의 구도가 형성이 되어야지 둘이 서로 건강하게 긴장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제대로 돼야지 공수처의 본래 철치 목적인 그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범죄를 감시하는 기능이 제대로 공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지켜봐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떠한 결론이 나건 간에 이것이 법대로 제대로 확실하게 수사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검찰이 다시 한번 재검증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희연 교육감이 포토라인에서 했던 얘기 가운데 감사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감사원 고발로 시작이 됐던 내용입니다. 감사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결론을 냈죠. 이 부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있다. 경찰에 수사를 하라고 경찰로 넘겼고요. 이 경찰에 넘어간 사안을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지금 공수처가 또 수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인데 그런데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좀 비슷한 사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으로 일할 당시에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이 없이 퇴직자들을 감사원에서 퇴직한 사람들이죠. 다시 그 자리에 특별 채용했다라는 그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물론 감사원에서는 적법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로남불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로남불이라기보다는 이 사안이 좀 더 심각합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기사 한두 개 정도로밖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지는 알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공개 채용 시험 자체가 없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 쪽에서 인정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고용공무원법이 아니라 그냥 국가공무원법이 바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공무원법 28조 1항에서 어떤 채용 방식이든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 의한 공개 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이미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변형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예 공개 채용 과정 없이 그냥 채용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실 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 쪽에서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했다라고 이제 규정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규정인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아마 행정규칙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상임법령에도 우선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28조 1항의 기본 원칙을 이 규정으로 사실은 이제 이 규정에 먼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수사되는 과정이나 아니면 이걸 봐야 될 것 같지만 이것이 만약에 정말 문제가 좀 있는 거라면 지금 조희연 교육감보다는 좀 더 심각한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안이 만약 사실이라면 더 심각한 혐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수사하게 될까요? 다른 것을 자꾸 같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그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긴 어려운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희연 그 교육감이 지금 그 5명을 특채했는 것은 그 특채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관련되는 그 결재라 있는 사람한테 이걸 지시를 하니까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직권남용이 됩니다. 하니까 그분들을 결재라인에서 배제를 시켰는 그것 자체가 직권남용이 된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 인사위원을 꾸리는 과정에서도 어떤 그 위법이 있었다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육 공무원 관련해 가지고도 이 퇴직 공무원들 특채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따랐다고 하면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장 감사원장이 감사원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채용했던 것은 그 적법 절차의 그 규정에 따라서 채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거기에서 어떤 그 최 감사원장이 어떤 그 사람들 직무 배제하고 이것을 내부적인 의견을 조율했을 때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안 된다고 했는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문제가 됐던 그 고소했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다른 그 국가기관에 개방형직으로 갔다 온 분들이 마치고 사실상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을 감사원의 어떤 그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특별 채용 그 규정 절차가 있어서 그에 따랐고 그거 하는 과정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나라 배나라 했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을 같다고 하면서 고소 고발을 했는데 한번 조사 결과 한번 지켜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 최 전 원장의 어떤 그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혐의가 나올 것이 거의 저는 뭐 그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공개 채용, 특별 채용으로 진행이 됐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 채용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같고요. 뭐 정치적인 해석을 좀 배제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수사 등등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